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천만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진출해가지고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인텔 때문에 삼전이 뭐 위협받는다, 위기다,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또 보면은 또 파운드리 진출해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뭐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 뭐 그런 또 좋은 소식도 있고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반반입니다. 반반. 앞에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과연 진짜 인텔이 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그 인텔에 관련된 그런 기사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은 뭐 인텔은 그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삼전하고 TSMC 등 일단 아시아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업계는. 그래서 인텔의 진출로 과연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는 한번 지켜보고 주목받을 필요는 있겠죠. 인텔은 그 미국과 유럽의 파운드리 수요에 맞춰가지고 뭐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에 이제 생산 공장을 뭐 2군데씩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겔싱어 인텔 CEO는 뭐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에서 뭐 인텔이 돌아왔다,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과연 그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때 그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반도체 업계의 그 절대 강자였죠, 인텔. 근데 인텔의 입지가 이제 흔들리는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AMD가 잃었던 경쟁력을 되찾았고요. 애플은 더는 인텔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어요. 요즘 애플도 자체칩 만들어요. M1칩, 노트북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아이폰에도 들어가는 칩도 다 만들겠죠. 그만큼 인텔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어도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지난해 11월에 그 새로운 M1 칩이죠. M1 칩 기반의 PC 제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M1 칩은 인텔이나 AMD가 공급하는 그 X86 기반의 CPU가 아닙니다. 그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에 들어가는 ARM, ARM 코어 기반의 CPU예요.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을 처음 출시한 그 2008년 이후에 그 12년간 동안은 그 ARM 코어를 그 CPU를 연구했죠. 계속 12년 동안. 그래서 자사가 생산하는 PC에도 같은 CPU를 활용할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이제 독자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이제 인텔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뭐 실력 있고 돈 많은 회사인데 굳이 뭐 인텔 같은데 뭐 의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결국 그래서 애플은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자체 구축할 수 있게 됐죠. 이른바 인텔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셈이죠. 그러니까 인텔도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그 대형 고객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인텔의 경쟁사인 그 AMD는 지난 2019년에 그 7나노 공정 기반의 그 라이젠 젠2 CPU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급격히 개선이 돼요. 막. 그래서 지난해 AMD의 그 컴퓨팅 그래픽스 부분 배출액이 지난 2018년 대비해서 한 56%나 성장합니다. 쭉쭉 올라가는 거죠. 매출액이. 영업이익률도 이제 11.4%에서 19.7%로 개선되죠. 거의 20% 가까이로 이제 개선돼 버리는 겁니다. 그 반면 그 인텔의 그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매출이 지난해 401억 달러로 지난 2018년에 비해서 8% 성장하는데 그쳐요. 결국 성장률이 상당히 이제 둔화되는 거죠. 그 AMD하고 이제 인텔하고 이제 역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론은 보면 주가도 역전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인텔이 아니죠. 이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인텔은 지난 1월에 새로운 CEO 이제 팻 겔싱어를 임명을 합니다. 그 겔싱어 이분은 보니까 과거 인텔에서 이제 CTO까지 역임했던 기술 전략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위기 의식을 느낀 인텔이 이제 CEO 교체와 함께 외부 파운드리 활용을 늘리는 팹라이트 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이사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재무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 전략가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하는 거죠.
근데 과연 기술 전략가가 와가지고 잘 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전에 뭐 인텔 CEO도 뭐 잘 하려다가 한 방에 훅 갔으니까 이번에 새로운 분도 어떤 전략으로 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인텔은 그 단순히 그 외부 파운드리 비중을 늘리는데 그치지는 않고요. 직접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하게 좀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이제 외부 파운드리 비중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왜 직접 할까?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X86 시대에 영광이 저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결국 파운드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인텔의 고집을 꺾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는 점차 그 반도체 시장에서 누가 설계했는지보다는 누가 생산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팹리스들이 상당히 잘 나갔는데 이젠 팹리스보다는 이제 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쪽 분야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이게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거대하죠. 그래서 이런 사업장만 봐도 든든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더라도. 이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 인텔이 그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삼전의 그 파운드리 사업으로 시선을 돌려요. 아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삼전은 2030년 파운드리 업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뭐 업계의 인식은 맞습니다. 업계 인식이에요. 아직 갈 길은 멀다. 지난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죠.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막 항상 1위는 TSMC고 54%, 삼전은 17% 이제 차지한 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하죠. 대만 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이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는 반면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 국민적 지지에도 전략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다. 거리가 있다. 국민들은 상당히 좋아해 막 국민주의 하는데 결국 정부와 정치권들은 뻘짓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겠죠. 외부에서도 그런 시선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위기스럽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삼성이 인텔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은 단순히 뭐 자금을 쏟아붓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뭐 중국이 벌써 했겠죠. 중국처럼 돈 많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술력 싸움이에요. 기술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지난 2009년에 AMD는 제조 공정을 분사해가지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TSMC의 7나노 이하 공정을 의지하고 있죠. 2009년에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7나노 이하 공정이 안 돼요. 그럼 결국 TSMC에다 의뢰하는 거죠. 그 현대차증권에서도 현재 인텔에 필요한 것은 파운드리 사업 진출이 아닌 미세 공정 전환 기술 경쟁력 확보라죠. 미세 공정 전환.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TSMC하고 삼성이 이 독주 체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미세 공정 기술이나 생태계 패키징 기술에서 삼성이 인텔보다 앞서 있죠. 훨씬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인텔이 이쪽 분야는 아직 딸립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요. 다만 업계에서는 인텔이 이번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추진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삼전 파운드리는 삼전 내부의 한 사업부인 반면에 인텔은 파운드리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신설해가지고 팹리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죠. 하나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전도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 사업부로 두기보다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향후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별도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번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한편에 삼전 1분기에는 그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그 매출 증가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주 그 정전 사태 등으로 오스틴이요. 이제 비용이 증가한 그 반도체 부문은 2분기에는 이제 손실 요인을 해소할 거예요. 더 좋아질 겁니다. 실적도 이끌겠죠. 그리고 향후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 삼전이 꾸준히 세계적인 입지를 유지하면서 주가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도 이제 주목받고 있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고 호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텔 파운드리 진출해도 그렇게 삼성한테 큰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성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뭐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전에처럼 막 부정적으로 삼성 위기다, 힘들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칼럼 써가지고 삼성을 내리깎는 그런 언론인들도 있고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있더라고요.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여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긍정론도 보고 부정론도 보고 낙관론도 보고요. 아니면 비관론도 보고 그렇게 보면서 서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 지금 아직까지 잘하고 있고요. 사진과 보듯이 이렇게 평택 공장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앞으로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4월 1일이기 때문에 더 활기차고 더 뭔가 헐출한 그런 만약에 실력과 이익을 남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따라주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삼성전자 잘 공부하시고 열심히 투자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 영상 마칠게요.